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섹터들을 오늘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중일 갈등에 따른 미용 의료 관광 수혜가 전망됩니다. 또 정부의 미용 성형 의료 개방 검토로 업종 비중 확대 의견도 나오고요. 한편 외국인 환자 부가세 10% 환급제가 곧 종료라 타격은 없을지, 오래 쉰 미용기기주 언제쯤 달릴까요? 미용기기 쪽 수출도 좋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오늘도 관련된 리포트들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일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쪽으로의 의료 관광, 미용 관광 수혜도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미용기기 관련주들 언제쯤 다시 이러한 홍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의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한 4분기 실적 정도가 발표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가 조금 약한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300%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등에 따라서 약간의 좀 피로도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죠. 왼쪽 차트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붉은색 영역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에 파란색은 주로 좀 하락하는 빈도수가 많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강했지만 하반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약간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을 충족시켜줄 만한 뭔가 수출 데이터의 강력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정당해 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슬로우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시장의 좀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건데, 가장 위에 있는 종목이 파마리서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점, 연중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도주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빠지게 되면 이 주도주의 이탈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 의심이 그냥 기우에 그치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약간 슬로우해진 부분이 있고 실적 모멘텀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좋은 뉴스들을 받아가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상반기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숫자로 증명을 해내야지 주가는 좀 반전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 좋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정부에서 미용과 성형 의료 개방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의료 결합형 미용 업체라고 하는데 메드스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개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인데, 분명히 그러면 관련한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좀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Q의 확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만 자격을 갖추면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시술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인들이 주로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쪽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진출하시다 보니까 필수 의료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정부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쪽 시장을 약간 개방을 해주면 경쟁이 좀 치열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병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시술을 하는 쪽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이 나타날 것이고요. 경쟁을 많이 하게 되면 단가는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앵커님이나 저처럼 피부과에 시술 받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래서 Q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Q로 우리가 매출이 정해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Q가 늘어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기존에 이미
병원들 의료원 뭐 쪽에서는 그쪽 개방해 준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꽤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그런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확정이 좀 되면 큐의 확장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또 반대에 부딪혀서 못 가게 된다면 또 그냥 하나의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큰 이슈이니만큼 통과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큐의 확대에 있어서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또 진통, 노이즈는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뉴스 업데이트 되는 거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 걱정되는 건 사실 미용, 의료 관광을 하는 주체들은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가세 10% 환급해주는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하죠. 이건 분명히 시장에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악재라고 봐야 될지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10%를 이제 환급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환급을 못 받게 되니까 그렇죠. 10% 비싸게 이제는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주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단가가 조금 가격이 메리트가 크게 없으면 굳이 우리나라에 안 오고 다른 나라로 이제 네. 의료 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요즘 퍼펙트 글로우인가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네. 화장하고 헤어하고 이런 네. 뭐 외국인 분들이 그 샵에 오셔가지고 경험하는 걸 봤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이 손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낙 그 발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올해 말에 일몰되는 이 이슈가 잘 좀 풀려준다라면 제 생각에는 뭐 지금은 좀 우려감으로 빠져 있는데 이건 미용, 피부 미용 의료 시장에는 다시 한번 또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좀 안 난 상황인데 다시 또 원래대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든지 우리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말에 뉴스를 잘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걱정은 좀 되지만 K뷰티 너무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 등등의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 주제 로봇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지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로봇 산업 강력 지원에 국내 로봇주도 들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모빌리티 로봇도 내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데 기대감이 커진 로봇주, 지금이라도 담을까요? 뭘 봐야 할까요? 네, 지난주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가 강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로봇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강력한 모멘텀이 추가됐어요. 미국 정부도 이제 로봇 쪽을 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로봇주가 연말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주도주가 이미 주도주가. 네, 이미 주도주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 구간부터 두 개의 섹터가 상당히 이제 돌아가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바이오가 꽤 힘을 냈었고요. 왼쪽에 있는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코스닥의 가장 강력한 좀 테마라고 주도 테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에임드 바이오라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뭐 따따블 갔었나요? 따따상 갔나요? 아무튼 강한 흐름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흐름인데, 오늘 로봇 쪽은 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10% 이상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로봇주들 중에서도 나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시가총액 4조 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로봇은 한번 움직일 때는 같이 테마군으로 우르르 몰려서 지금 움직이는 아주 강한 지금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주도 테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꿈을 가진 주식들이 그다음 이제 다음 주죠. 우리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뭐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만약에 지명돼서 의장이 올라올 경우 내년도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이 성장주들한테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적어도 한두 달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이슈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련한 성장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이미 주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뒷받쳐주는 게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고영 같은 경우에 신고가 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도 하죠. 실적과 밸류에이션도 좀 진단을 해본다면요? 네,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 대부분이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제가 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적자입니다. 네, 적자이거든요. 지금 위에 있는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사실은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봇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실적이 있는 종목은 오히려 무거운 흐름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감속기의 SPG라는 기업이었습니다. 한 얼마 전만 하더라도 SPG는 로봇 테마가 움직일 때 거의 잘 움직이지 않던 후발주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 회사가 내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미 실적 관련해서는 밸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들을 실적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모멘텀 플레이인 거죠.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AI 다음으로 로봇을 이제 뭐 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바람을 좀 불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똘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주 위주로는 계속 좀 트래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문제적 섹터의 탑픽이 딱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뭔가 실적도 겸비했고 모멘텀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HL 만도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로봇주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숫자도 없는데 좀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SPG처럼 숫자도 있는데 모멘텀이 이제 좀 생기면 주가가 그동안 눌려있던 것을 한번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아닌가 싶고 최근에 4만 원 뚫으면서 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잘 보시면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라캐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도 지금 테슬라향으로 공급 기대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이 자동차 부품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 부품과는 그 기술이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거기에 업력이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로봇 쪽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볼 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 HL 만도도 원래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제동이라든지 조향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액추에이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로봇에도 한번 활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제가 PBR 밴드를 그냥 가볍게 가져온 건데요. 워낙 밑에서 지금 기다가 이제 고개를 하나 들어서 한 칸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저것만 보면 위로 올라갈 칸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 조정을 좀 노려서 아직 밸류가 지금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그래도 숫자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서 뭐 현대차와 또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HL 만도를 그래도 트래킹 하시는 게 좀 편안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한 투자처로 우리가 조정을 좀 노려서 볼 만한 종목 오늘의 탑픽은 HL 만도였습니다. 이어서 AS 한 종목 받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원전 관련해서 현대건설이요. 지금까지 연속적인 시세를 나타내다가 오늘 좀 주춤합니다. 추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원전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 센 테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로봇 쪽으로 너무 수급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일부 상장 종목들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된 종목은 또 담을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쉴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